목차인데 일단 저희가 1주차 하기 전에 사기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히 제가 이 글을 적은 이유가 부동산 대전망 글을 적은 이유가 사실 사기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적은 거예요. 이 제가 이제 3주차, 4주차 때 전국을 다루기 때문에 어차피 전국을 다루려면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고 이번에 4기 때는 교재까지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다시 다 하면서 지금 현재 지방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이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럴듯하다고 생각된다면 본인 스스로 이 방향성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실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아, 시크릿 브라더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지역을 다 다뤄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아직 오픈되지 않은 3탄도 제가 지금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이에요. 일단 서울 수도권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천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인천까지 서울, 경인, 인천은 다 한 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은 인천 입주 물량에 따라 가지고 지역별로 인천의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구는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결국에 큰 틀의 사이클에서는 변곡점은 똑같다. 서울이나 경인이나 인천이나. 그래서 서울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경인의 핵심 입지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 2, 3군 입지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도 1군 입지가 먼저 서울이 올라갈 때 경인 따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천이 경인의 뭐 2, 3급 입지가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인천도 워낙 넓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입지별로 올라가는 속도는 다르지만 결국에 서울 수도권이 가면 인천도 같이 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 수도권 인천은 일단 수급이 많이 꼬여 있어요. 입주 물량도 물론 인천은 입주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보다 좀 올라가는 속도도 느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입주 물량도 없고 미분양도 없어요. 근데 입주 물량이 향후도 없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사실은 매우 낮아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 입주 물량만이 다 공급이라고 보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급에는 기존 물량의 공급도 있거든요. 지금은 기존 물량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양도세를 다 묶어놨기 때문에 양도세가 완화되지 않으면 기존 매물을 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보유세, 이제 종부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단계가 이제 점점 오겠지만 지금까지는 증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변수는 양도세 완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정권을 누가 잡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양도세 완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종부세도 이제 뭐 한시적 완화하긴 하지만 한시적 완화라기보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완화해 준다라는 정책적 이제 전략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면 사실 서울 수도권은 당장 떨어져도 이상할 시장은 아니다. 그런데 정책적 변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한시적 유예, 뭐 6개월 동안만 일단 양도세를 완화해 줄게요. 1년 동안만 완화해 줄게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럼 1년 뒤엔 다시 오를 텐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확 풀어져 버리면 가격이 매물이 확 나오면서 떨어져 버릴 텐데 그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런 정책적 변화가 없다면 일단 22년 7월, 8월 정도가 되면은 20년 7월, 그러니까 벌써 2년이나 됐어요. 임대차 3법, 임대차 그때는 입법이었죠. 통과가 된 지 벌써 2년이나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도래하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세가는 굉장히 솔직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전세가가 100%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없는 22년에는 전세가가 올라갈 확률이 거의 99%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사실 전세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전세가가 올라갈 거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집주인들은 사실 그냥 전세가를 올려버리는 방향보다는 그냥 전세가는 똑같이 고정시켜 놓고 여기다가 월세를 받으려는 집주인들도 많기 때문에 내 가계의 지출이 매월 얼마씩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년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한 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매가는 계속 상방 압력을 받을 거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그래서 상승. 근데 만약에 정책적 변화, 기존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정책적 변화가 있다면 서울 수도권은 약보합이나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